오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77세 요리 연구가 김정희입니다.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주말엔 손주들과 떡을 만들며 웃고 떠드는 저를 보면 20년 전의 저를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그때 저는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들었거든요. 김 선생님, 유감스럽지만 위암이 상당히 진행됐습니다. 길어야 2년 정도 남았어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57, 아직 할 일이 많다고 생각했던 나이예요. 딸은 각 결혼했고 남편과 함께 꿈꿔왔던 작은 카페도 이제 막 시작하려던 참이었죠. 그날 밤 저는 부엌에 앉아서 멍하니 찻잔만 바라봤어요. 평생 요리를 사랑하며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던 제가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더라고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보고 다짐했어요. 정희야, 포기하지 마. 내가 사랑하는 음식으로 너를 살려내보자 하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저는 요리 연구가로서 수십 년간 식재료를 공부해왔고 그 지식을 믿었어요. 현대의학이 저에게 등을 돌렸다면 제가 직접 길을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었죠. 그렇게 저는 부엌에서 제 생명을 살리는 실험을 시작했어요. 수백 년 된 요리책부터 최신 영양학 논문까지 뒤졌어요. 동네 시장 아주머니들께도 물어보고 할머니들에게도 옛날 음식 비법을 배웠죠. 그러다 발견한 게 있어요. 바로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5가지 식재료예요. 이걸 매일 조금씩 먹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죠. 이렇게 평범한 게 정말 나를 살릴까? 했는데 6개월 뒤 병원에서 검사받고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김 선생님, 종양이 줄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1년 뒤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암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은 기적이라고 했지만 저는 그게 기적이 아니라 제 부엌에서 만든 변화라는 걸 알았어요. 지금 저는 77세지만 매일 아침 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를 사고 요리 강의를 하며 사람들과 웃어요.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건 그 5가지 식재료 덕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무릎이 시리거나 혈압 때문에 약을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매일 피곤해서 소파에서 일어나기 힘드신가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는지 그 비밀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이 정보가 소중한 분들께도 전해지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첫 번째 식재료는 바로 톳이에요. 톳이라고 하면 바다 냄새 나는 해조류, 그냥 반찬으로만 생각하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톳에는 칼슘과 요오드가 가득해서 뼈 건강과 호르몬 균형을 잡아주는 보물이에요. 특히 톳에 들어있는 알긴산은 우리 몸의 독소를 쫙 빼주는 역할을 하죠. 제가 연구하면서 알게 된 건데 톳을 꾸준히 먹은 사람들은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피부도 맑아지더라고요. 제 이웃인 박순자 할머니 얘기를 해드릴게요. 70세에 무릎 관절염 때문에 계단 오르기가 힘드셨대요. 저녁마다 통증 때문에 잠도 못 주무셨고요. 제가 톳을 물에 불려서 매일 아침 한 숟가락씩 생으로 먹어보라고 했어요. 처음엔 이게 무슨 소용이야? 하셨지만 2달 뒤에 할머니가 웃으면서 오셨어요. 정희야, 이제 계단을 2칸씩 오를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6개월 뒤엔 동네 댄스 동아리에 가입하셨다니까요. 톳을 먹는 방법은 간단해요. 마른 톳 한 줌을 깨끗이 씻어서 20분 정도 물에 불리세요. 믹서기에 갈아서 아침 공복에 한 숟가락 드시면 돼요. 끓이거나 볶으면 영양소가 날아가니까
꼭 생으로 드셔야 해요. 너무 쉬워서 믿기 힘드시죠? 하지만 저는 이 단순한 방법으로 제 몸을 바꿨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식재료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호박씨예요. 호박씨라고 하면 그냥 간식으로 까먹거나 호박죽 위에 뿌리는 정도로 생각하시죠?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 작은 씨앗이 제 심장과 머리를 살려준 보물이란 걸 알게 됐어요. 호박씨에는 마그네슘과 아연이 가득해서 혈압을 안정시키고 뇌 건강을 챙겨주는데 최고거든요.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을 깨끗하게 해줘요. 제가 요리 연구를 하면서 호박씨를 깊이 파고들었는데 이걸 꾸준히 먹은 사람들은 기억력이 좋아지고 심지어 잠도 더 잘 잤대요. 상상해 보세요. 아침마다 호박씨 한 숟가락으로 하루가 가뿐해진다면 어떨까요? 제 동네 친구 최만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5세의 고혈압 때문에 매일 약 3알을 드셨어요. 약 먹어도 머리가 멍하고 가끔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셨죠. 저녁에 TV 볼 때마다 졸다가 깜빡 잠드시는 바람에 부인께 잔소리도 많이 들으셨대요. 제가 만수 할아버지한테 호박씨를 권했어요. 만수 아저씨, 이거 매일 아침 한 숟가락씩 드셔보세요. 그냥 간식처럼 맛있게 먹어도 돼요. 처음엔 씨앗이 무슨 소용이야? 하시더니 딱히 잃을 것도 없다고 시작하셨어요. 2달 뒤 할아버지가 시장에서 저를 보시더니 손을 덥석 잡으시는 거예요. 정희 씨, 요즘 머리가 맑아. 약도 1알 줄였어. 6개월 뒤엔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저녁에 부인과 산책하면서 드라마 얘기를 나누실 정도로 기운이 넘치셨어요. 지금 75세인데 동네 체스 대회에서 1등 하셨다니까요. 호박씨 먹는 법 정말 쉬워요. 생호박씨를 깨끗이 씻어서 말리세요. 살짝 볶으면 고소한 맛이 더 살아나는데 너무 오래 볶으면 영양소가 날아가니까 약한 불에서 5분 정도만 하세요. 믹서기로 곱게 갈아서 아침에 물이나 우유에 타서 한 숟가락 드시면 돼요. 저는 가끔 요구르트에 섞어서 먹는데 진짜 맛있거든요. 한 가지 조심할 건 호박씨는 공기랑 닿으면 금방 산화돼요. 밀폐용기에 넣어서 일주일 분량만 준비하세요. 이렇게 간단한데 제 심장이 30년 전처럼 쌕쌕 뛰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톡과 호박씨 이 2가지만 꾸준히 먹어도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하지만 아직 3가지 식재료가 더 남았어요. 제가 20년 전 그 암울한 날들을 딛고 지금까지 이렇게 웃으며 살 수 있었던 건 5가지를 모두 매일 챙겨 먹었기 때문이에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저처럼 건강한 날들을 맞이할 수 있어요. 잠깐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알려주세요. 구독 버튼 누르고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이제 3번째 식재료로 넘어가죠. 바로 느타리 버섯이에요. 버섯이라고 하면 그냥 반찬이나 샤브샤브에 넣는 걸로 생각하시죠? 저도 예전엔 그랬어요. 그런데 느타리 버섯이 제 면역력을 살려준 1등 공신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느타리 버섯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가득해서 우리 몸의 방어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감기 같은 잔병은 물론 큰 병도 막아주는 힘이 있죠. 제가 요리 강의를 다니면서 만난 분들 중에 느타리 버섯을 꾸준히 먹은 분들은 피로가 줄고 아침에 눈 뜨는 게 가벼워졌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요즘처럼 계절 바뀔 때 느타리 버섯 한 숟가락이면 병원 갈 일이 줄어든답니다. 이건 제 제자 이지영 씨 이야기예요. 60세에 늘 감기에 걸려서 겨울이면 마스크를 벗지 못했어요. 회사 다닐 땐 병원 신세를 자주 졌고 퇴직 후엔 더 심해졌대요.
면역력이 바닥이라 손주들하고 놀아줄 힘도 없었죠. 제가 지영 씨한테 느타리 버섯을 추천했어요. 지영 씨, 이거 말려서 가루 내 먹어보세요. 몸이 가벼워질 거예요. 지영 씨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시작했어요. 2달 뒤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얼마나 밝아졌는지. 선생님, 이번 겨울엔 감기 한 번 안 걸렸어요. 1년 뒤엔 손주들과 동물원에 가서 하루 종일 뛰어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65세인데 동네 요가 클래스에서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몸을 움직인대요. 느타리 버섯 먹는 법도 정말 간단해요. 말린 느타리 버섯을 구입하셔도 되고 생버섯을 사서 직접 말리셔도 좋아요. 깨끗이 씻은 버섯을 햇볕에 말린 다음 믹서기로 곱게 갈아서 가루로 만드세요.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에 한 숟가락 타서 드시면 돼요. 저는 가끔 꿀을 살짝 넣는데 맛도 좋고 효과도 더해지더라고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버섯을 너무 오래 끓이면 베타글루칸이 손실돼요. 되도록 생으로 가루 내서 드시거나 살짝 데치는 정도로만 준비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톳, 호박씨, 느타리 버섯 3가지 식재료를 알려드렸어요. 이 3가지만 꾸준히 챙겨 드셔도 여러분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하지만 제 이야기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남은 2가지 식재료가 저를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한 진짜 비밀이거든요. 계속 들어주실 거죠? 이제 4번째 식재료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인삼이에요. 인삼이라고 하면 귀엽게 생긴 뿔이 몸에 좋다는 건 알지만 비싸고 특별한 날에나 먹는 거라고 생각하시죠? 저도 예전엔 그랬어요. 그런데 인삼이 제 체력을 되찾아준 1등 공신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인삼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가득해서 피로를 날려주고 우리 몸의 기운을 북돋아줘요. 특히 면역력을 쑥쑥 올려줘서 병이 오기 전에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 같은 존재죠. 제가 요리 강의 다니면서 만난 분들 중 인삼을 꾸준히 먹은 분들은 아침에 눈 뜨는 게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하루 종일 기운이 없는 날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 단 한 숟가락으로 기운을 되찾을 수 있다면 시도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제 옆집 윤미숙 할머니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74세에 늘 피곤해서 소파에만 앉아 있었어요. 당뇨 때문에 약도 잔뜩 먹고 손가락이 저려서 뜨개질도 못하죠. 저녁이면 TV 앞에서 꾸벅꾸벅 졸기 일쑤였대요. 제가 미숙 할머니한테 인삼을 추천했어요. 동네 마트에서 작은 인삼 사서 가루 내 먹어보세요. 처음엔 이 나이에 무슨 소용이야? 하시더니 그래도 해보겠다고 하셨어요. 한 달 뒤 할머니가 저희 집 문을 두드리시더니 웃음꽃이 활짝. 정희 씨, 요즘 다리가 가벼워. 시장까지 걸어갔다 왔어. 3개월 뒤엔 당뇨 수치가 내려가서 의사가 약을 줄였고 1년 뒤엔 뜨개질로 손주들한테 목도리를 선물하셨대요. 지금 74세인데 동네 노래방에서 젊은 사람들하고 듀엣으로 노래도 부르신다니까요. 인삼 먹는 법 진짜 간단해요. 작은 인삼을 깨끗이 씻어서 말리세요. 믹서기로 곱게 갈아서 가루로 만드신 다음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에 한 숟가락 타서 드시면 돼요. 쓴맛이 싫으시면 꿀 반 숟가락 넣으면 부드러워져요. 저는 가끔 차처럼 우려서 마시는데 온몸에 기운이 도는 느낌이랄까? 한 가지 조심할 건 인삼은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하루 한 숟가락, 딱 그 정도가 적당해요. 이 간단한 습관이 제 몸을 30년 전으로 돌려놨답니다. 여러분, 톳, 호박씨, 느타리 버섯, 그리고 인삼까지 4가지 식재료를 알려드렸어요. 이 4가지만 꾸준히 챙겨 드셔도 여러분 몸이 달라지는 걸 확실히 느끼실 거예요.
하지만 제 이야기는 아직 하나가 더 남았어요. 마지막 식재료가 저를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한 진짜 비밀이거든요. 그리고 이건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친숙한 거예요. 노후 품격 채널 구독자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구독 버튼 꾹 누르고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이 정보 소중한 가족들한테도 꼭 전해주세요. 드디어 마지막 식재료예요. 바로 청국장이에요. 청국장이라고 하면 다들 냄새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은 거 알아요. 그러나 반대로 좋아하는 사람도 많죠. 저도 평생 청국장으로 밥상을 차렸지만 이게 제 장을 살려준 보물이란 걸 뒤늦게 알았어요. 청국장은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으로 프로바이오틱스가 가득해서 장 건강을 튼튼하게 해줘요.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도 올라가고 심지어 기분까지 좋아진대요. 제가 요리 연구하면서 발견한 건데 청국장을 꾸준히 먹은 분들은 소화가 편해지고 피로도 덜 느끼더라고요. 특히 나이 들수록 장이 예민해지잖아요. 청국장 한 숟가락이면 그 고민이 싹 날아간답니다. 제 동창 한정옥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0세의 변비 때문에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었어요. 하루 종일 배가 더부룩하고 약을 먹어도 속이 편치 않으셨죠. 심지어 가족들이랑 밥 먹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셨대요. 제가 정옥 할배한테 청국장을 추천했어요. 친구야, 약 말고 청국장 한 숟가락부터 드셔보세요. 찌개 말고 가루로요. 처음엔 냄새가 강하잖아 하더니 건강 생각해서 시작하셨어요. 일주일 만에 전화가 왔어요. 정희야, 화장실 가는 게 이렇게 편할 수가 있나? 한 달 뒤엔 배 더부룩함이 사라졌고 6개월 뒤엔 약을 아예 끊으셨대요. 지금 77세인데 매일 아침 청국장 가루 한 숟가락 드시고 동네 등산 모임에서 맨 앞에서 걷는다니까요. 정옥 할배가 그러셨어요. 정희 덕에 내장이 새로 태어났어. 청국장 먹는 법 정말 쉬워요. 시중에서 좋은 청국장 가루를 사셔도 되고 집에서 청국장을 말려서 직접 갈아도 좋아요.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에 한 숟가락 타서 드시면 돼요. 냄새가 강하다 싶으면 사과 주스 약간 섞어도 괜찮아요. 저는 가끔 청국장 가루를 샐러드에 뿌려 먹는데 고소해서 밥 도둑이 따로 없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청국장을 너무 뜨겁게 데우면 좋은 균들이 죽어요. 찌개로 먹는 것도 좋지만 가루로 생으로 드시는 게 효과 최고예요. 이 간단한 습관이 제 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톳, 호박씨, 느타리버섯, 인삼, 그리고 청국장까지 5가지 식재료를 알려드렸어요. 이 5가지가 저를 20년 전 그 어두운 순간에서 끌어내 지금 이 자리까지 데려왔어요. 여러분도 이걸 보시면서 너무 간단한데 정말 될까? 하실지도 몰라요.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하지만 이 단순한 음식들이 제 몸을 바꿨고 지금도 매일 아침 저를 웃게 해요. 노후 품격 채널 구독자분들, 이 5가지를 꾸준히 드셔보세요. 3개월 뒤, 아니 1개월 뒤에도 달라진 여러분을 보게 될 거예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가족들한테도 꼭 전해주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정희 요리연구가였습니다. 20년 전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2년밖에 못 산다고 했을 때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지금 노후 품격 채널에서 여러분과 이렇게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죠. 톳, 호박씨, 느타리버섯, 인삼, 청국장. 이 5가지 식재료가 저를 살렸어요. 매일 아침 한 숟가락씩 그 단순한 습관이 제 인생을 바꿨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 숟가락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6개월 뒤 주변에서 어머, 얼굴이 환해졌네 하는 소리 들으실 거예요. 이 비밀을 부모님, 친구, 이웃과도 나눠주세요. 건강한 노후는 우리 모두의 품격이니까요. 노후 품격 채널,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나가실 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